대한민국 영화계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이름이 있죠. 바로 이병헌 그리고 송강호. 네, 맞습니다. 정말 거대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분은 뭐랄까 스크린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정교함이 있고 다른 한 분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고요. 그렇죠. 접근 방식 자체가 정말 다르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뭐 흔히들 이병헌 배우는 연기 본좌, 송강호 배우는 국민 배우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 별칭들이 있죠. 근데 오늘 저희는 단순히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각자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됐는지 그 연기 세계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사실 두 배우는 연기를 끌어내는 방식이 정말 극과 극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극과 극이요? 네, 비유하자면 하나는 정말 정교하게 조각된 예술품 같고 다른 하나는 그냥 살아 숨쉬는 자연 그 자체를 보는 느낌. 뭐 이런 거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럼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표작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헌 배우부터 시작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기가 오차없는 설계도 같다는 느낌? 네, 그렇죠. 굉장히 계산되고 정제된 느낌을 주죠. 그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1인 2역 하시는 거 보면 와, 목소리 톤, 뭐 걸음걸이 하나까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 치밀함이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그런 완벽한 통제, 그게 이병헌 배우 연기의 핵심 중 하나라고 봐요.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를 보면 감정을 막 속으로 꾹꾹 누르다가 어느 순간 탁 터트리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정말 숨막혔어요. 네, 그 에너지를 안으로 응축했다가 폭발시키는 그 완급 조절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완전히 분석하고 해체해서 자기 몸이랑 목소리로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일종의 메소드 연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캐릭터 자체에 완전히 몰입해서. 네, 그런 면이 강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정교함이 비인간적인 카리스마나 인물의 깊은 고독 같은 걸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자, 그럼 반대로 송강호 배우는 어떤가요? 이쪽은 정말 계획되지 않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움이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송광호 배우 연기는 잘 짜인 각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는 모습 한 페이지를 툭 떼온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살인의 추억에서 그 형사 역할, 어수룩한데 또 날카롭고. 특히 그 대사,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대사요? 정말 레전드죠. 네. 그게 대본에 있었던 건지 그냥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생활 연기의 정수. 맞아요. 그래서 애드리브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계산된 부분도 많겠지만 관객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괴물이나 택시 운전사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우리 이웃 같은 사람이 갑자기 큰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보이는 그런 반응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당황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런 감정들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관객들이 그냥 바로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깊은 공감과 페이소스를 느끼게 만들고요. 연기하지 않는 것처럼 연기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말이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기생충 같은 작품에서는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그 리듬감도 정말 대단했고요. 정말 두 분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네요. 근데 이렇게 다른 두 배우가 한 작품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저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딱 떠오르는데요. 놈놈놈. 네, 저 정말 대표적이죠. 그 영화에서 정말 칼같이 계산된 나쁜 놈, 이병헌 배우랑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이상한 놈, 송강호 배우, 이 둘의 에너지가 팍 부딪히면서 뭔가 되게 독특한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충돌의 묘미죠. 시너지고요. 서로 다른 에너지가 만나서 폭발하는 거예요. 공동경비구역 JSA 때도 기억나세요? 그때는 두 분 다 좀 더 풋풋했었지만 그 팽팽한 감정 줄다리기가 대단했잖아요. 맞아요. JSA도 있었죠. 그때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작 비상선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는 정말 베테랑이 된 두 배우가 각자의 위치에서 극을 딱 이끌어가잖아요. 그 존재감만으로도 영화 전체가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네, 그런 관력이 느껴졌어요. 서로의 연기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도 한 화면에 같이 있을 때 서로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색깔이 더 뚜렷해지면서 묘하게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죠. 경이롭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앙상블이니까요.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쩌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는 누구인가 이 질문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완벽하게 조각된 예술품이랑 살아 숨쉬는 자연 중에 뭐가 더 위대하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최고인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두 위대한 배우가 동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한국 영화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아닐까요? 맞아요. 송강호 배우 칸 영화제 수상도 그렇고 이분들의 역사는 여전히 쓰이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기대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두 배우, 이병헌과 송강호의 역해나 다른 연기 스타일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훌륭한 연기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겠지만요. 네, 한 번쯤 각자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